이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좋은 곳을 갖다 지금 방문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여기에 있는 곡전제후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시면 운조루라는 두 곳을 방문을 할 건데, 이 사전 지식으로 조금 필요한 건 뭐냐면 풍수지리예요. 풍수지리. 여러분들이 집을 혹시 지어서, 지금 사시는 집을 지어서 들어가신 분 있는가요? 한 분? 두 분?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요즘은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고 집을 사서 들어가는 거죠. 누군가 지어놓은 집을, 누군가 지어놓은 아파트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지어놓은 집들을 사서 들어가는 개념인데, 옛날에는 사서 들어가는 개념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아무리 좀 경제적 규모가 빈약해도, 이쪽으로 좀 오시죠. 차 지나가는 길이어서. 이쪽 앞쪽으로 가시죠. 굉장히 비싸요, 그래. 오, 여기가 되는 거예요? 네. 세상에 정말 왜 이렇게 있어? 여기가 좀 대문이에요. 성같이 단상이 높아요. 네, 옛날에는 다 집들을 본인이 살 집을 경제력 규모 여력이 좀 적어도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지어서 결혼을 하면 지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집에 도부살이로 같이 사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집을 갖다가 간단하게나마 지어서 이렇게 나가 사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이때 이제 집을 지어서 나가 살아야 되면 집터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풍수지리, 내가 어디에 집을 지을 건데 풍수지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겠죠. 내 때에 내 때에 살아가는 이것도 중요했지만 내 후손들이 이 집의 기운을 받고 잘 살았으면 하는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풍수지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풍수지리적 용어는 뭐냐면 금환낙지예요. 금환낙지. 금환낙지는 뭐냐면 금가락지가 낙 떨어진 지역. 그러니까 전해오는 얘기로 하면 여기에 선녀님이 날아가시다가 자기 금가락지를 떨어뜨렸대요. 떨어뜨려서 원래 이 지역에 먼저 자리를 잡은 곳은 뒤에 보신 운조루. 그래서 운조루가 금환낙지라고 그러고, 여기에서 제가 금환낙지를 얘기한 건 지금 이 집을 지으신, 자, 이 설명서에 보시면 1929년에 박스님이 얼마 안 됐네. 만들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정도 여기저기 땅들을 알아보고 다니다가 여기가 최고의 명당이야 하고 자리를 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금환낙지야. 그래서 담장을 보시면 이게 전체 모습이 잘 보이진 않지만 원형. 동그랗게 맞아요. 금환의 모양으로 담장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 이 건물에서 중요한 거고요. 금방 얼마 안 됐네 얘기가 네.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재가 되려면 이게 몇 가지 여건이 있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문화재가 되기 위해선 최소 100년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29년에 건립을 했으니까 아직 100년이 안 됐죠. 그래서 그 정식으로 국가문화재나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니고 군에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군에서 100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정을 한 이유는, 제가 여기 처음 온 게 한 20여 년 전에 왔었는데, 답사를 맨 처음 온 게, 그때 여기를 지키고 계시던 후손분이시죠. 한숨 소리가 컸어요. 왜 한숨 소리가 컸냐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전혀도 이렇게 썩어서 기와도 몇 장 이미 떨어지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보수를 하려면 금액이 요즘에는 그쵸. 어마어마하죠. 근데
자손으로서 그거 하기는 역량이 좀 네. 어렵고 해서 그때도 이제 어떻게든 싸게 보수할 방법이 없냐 이렇게 좀 알아보시고 그랬을 텐데 그 이후에 어떻게 다행스럽게 군에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긴급하게 군에서 잘했네. 이제 지정을 먼저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보수한 흔적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선시대의 그 건축물의 형태를 보면 이 전라도 쪽의 민가와 이 경산도 쪽의 민가, 경기도 쪽의 민가의 형식이 건축물의 어떤 모양도 조금 틀린 것도 있지만 배치 형식도 좀 틀립니다. 네, 배치 형식도 좀 틀린데 여긴 전형적인 그 전라도의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일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들어가는 문간채, 사랑채, 안채 이게 한일자 모양으로 일자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건물이 물론 부속 건물이 뭐 기역자로 붙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기본 배치 형식은 일자형입니다. 나중에 보실 운조루는 경상도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전라도에 있지만 경상도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운조루를 조성하신 분이 이 터를 어떻게 얻었냐면 자기 며느리의 고장으로 옮겨 오셨는데 이분이 원래 경상도 출신이세요. 그래서 경상도의 그 전형적인 미음자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보실 운조루와 조금 비교를 해보실 수 있는데 여기는 일단은 역사적으로 그 운조루는 이미 오래된 몇백 년이 된 건축물이고 여기는 아직 100년이 안 된 건축물이다 보니까 그 건축물의 차이도 좀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정원이나 이런 걸 조성하는 기법이 좀 차이 나는 걸 좀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조금 안타깝긴 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건축물이 조성된 지 한 100년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1929년이면 이제 저희 나라 역사로는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여서 이 조선시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은 좀 잘 없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는 그렇긴 하지만 이 조선시대에는 그 노동을 위한 어떤 마당의 형태든가 이런 것들이 마사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약간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런 것들은 이런 데서 이제 표현하진 않죠. 이게 좋은 걸 표현을 하지 좋지 않는 걸 표현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면서 쭉 한번 돌아보시죠.